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5월 20일 목요일 오전 3시 6분이고요. 오늘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놀라셨을 하루였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제죠. 오늘은 지금 새벽이니까. 수요일 기준으로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는데, 네, 굉장히 말이 안 나오는 하루였죠. 중간에 심지어 이제 저녁에 또 잠깐 차트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내가 보던 어제까지 아까까지 보던 코인 가격이 맞나 싶은 가격대까지 내려온 코인들이 굉장히 너무 많아서 옆에 막 40, 50% 찍혀 있고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놀랐어요. 저도 이렇게까지 한 번에 내려올 줄은 어 뭔가 예상은 했어도, 그러니까 하락은 언젠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이렇게 또 하락이 닥치니까 뭔가 되게 굉장히 당황까지는 아니었어요. 왜냐면 저는 현금화를 좀 많이 해놨기 때문에 되게 좀 역시 하락 이렇게 오는구나, 상승 갑자기 이렇게 오듯이 하락도 이렇게 오고 끝없이 내리고 끝없이 오르고,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시장 자체는 간략하게만 조금 짧게 진짜 분석만 하고 바로 끝내보도록 할 건데요. 그래서 일단 한번 봅시다. 제가 현금화 같은 경우는 계속 하라고 말씀드려놨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셨을 거라고 믿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3만 달러 터치를 했어요. 그래서 바이낸스 기준입니다. 바이낸스 기준 3만 달러 터치를 했었고, 제가 이제 단기 저점으로 39,000을 봤었는데 39,000이 뚫린다 그러면은 32,000까지도 미끄러질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역시나 32,000에서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분명히 또 과매도가 나오고 패닉셀이 나오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만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3만에서 굉장히 빠르게 다시 반등을 해주면서 이제 지금은 38,000, 39,000, 4만 요 사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이 가격이 지금 또 방송 끝나는 시점에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혹은 내일 아침까지도. 네. 굉장히 지금 좀 시장 상태가 불안정하고 여기서 더 추가 하락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만약에 3만이 깨진다면 진짜 약간 헬게이트 오픈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확률은 굉장히 낮겠죠. 3만까지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48,000 가 현재 있고, 비트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41%, 41.8%. 참고로 저는 이번 하락에서 개인적으로 이제 하락을 하면서 오히려 다른 알트코인들이 더 많이 떨어지면서 역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좀 상승이라도 했다면, 그러니까 42%보다 더 상승을 했다면 좀 더 뭔가 힘을 다시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도미넌스 반등 자체는 높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김프 같은 경우도 아까 순간 하락에 힘입어서 거의 3, 40%대까지도 뛰었던 걸 제가 잠깐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20%대에서 조금 김프 재전 거래를 좀 했어요. 그래가지고 재미를 좀 봤는데,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을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저번에 한번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이제 그 옮기는 그 시간 차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는 조금 있지만 이런 게 발생되면 꼭 이거를 저는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잠깐 시장을 한번 볼까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좀 성산이 많이 또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후오비에서 거의 3빌리언이 넘는 금액이 가장 크게 성장이 됐어요. 그리고 이번 하락발 자체가 주도한 곳이 비트파이넥스가 이제 가장 힘있게 주도했고, 바이낸스 쪽에서도 같이 거들었기 때문에 이제 후오비 중국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 폐쇄되어 있는 커뮤니티죠. 그래가지고 뭔가 하락장이라든지 이런 장에 조금 뒤통수를 맞은 느낌으로 상상을 많이 당했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보시면 되고, 일단 이번 시장 설명을 같이 하면서 볼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미넌스 김프 일단 체크했죠. 그리고 하락 요약 정리를 하면서 오늘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정리를 하자면요,
일단 비트파이넥스발 하락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바이낸스가 거들었고, 이 하락 자체는 최근 비트파이넥스로 유입됐던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이들로 시작이 된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말부터 불안한 장세가 계속 있었잖아요. 저번 주부터. 제 영상을 쭉 보신 분들은 제가 한 1주, 2주 전부터 계속 그 하락에 대한 시그널을 드렸었거든요. 왜냐면은 사실상 뭐 저 혼자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온체인 분석으로도 계속해서 좋지 않았던 그런 지표들이 누적이 됐었고, 그리고 뭐 국내 해외를 할 것 없이 많은 온체인 분석가들, 그리고 해외 국내 커뮤니티들에서도 현금화를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저도 그걸 읽고 이제 피드백을 많이 해드렸었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실제 하락이 있었는데, 그 하락은 여러 가지 루머라든지 그런 이슈가 많아요. 그래서 뭐 시장 조작이다, 혹은 뭐 고래들끼리 싸움이다, 뭐 혹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결국에는 매도 쪽이 우위를 가져가면서 하락이 실제로 발생을 했죠.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급락을 동반하면서 과매도 구간이 나왔고, 그리고 패닉셀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3만 달러대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오늘 시장은 이렇게 흘러갔고, 그리고 현재 시장 상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자코인들은 나락을 갔고요. 그리고 몇 근본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재빠르게 비트코인 반등보다 조금 더 해주면서 반등에 성공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반등이 진짜 제대로 된 코인들 같은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반등이 어떤 코인들이 좀 많이 됐고, 이런 코인들 같은 경우는 평소에도 매수 대기 이런 수요들이 굉장히 많은 코인이다 보니까, 물론 시총 상위 거의 50위 안에 있는 코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코인들 중에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뭐 이런 시장 조작 이슈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뭐 고팍스 대표인 이주행 대표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그런 논란은 아니죠.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를? 약간 의혹 제기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시장 조작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사 좀 의견을 피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장 조작이죠. 어제 이제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비너스에 대해서 언급드리려고 했는데, 가격이 그래프를 보시면 굉장히 널뛰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비너스 같은 경우는 대출 플랫폼이에요.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을 기반으로 한 대출 플랫폼인데, 여기서도 사실상 시장 조작을 통해서 이제 41,000개의 비트코인과 4,100개죠. 그리고 9,600개 이더리움을 좀 이렇게 가져갔다고 하긴 좀 그렇고, 약간 악용을 한 거죠. 그런 식으로 뭔가 시장을 자꾸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움직임이 있었고, 그리고 이걸 보시면은 제가 이게 5월 15일가 저번 주 토요일이죠. 저번 주 토요일인데, 토요일 기준으로 계속해서 이제 비트파이넥스와 바이낸스의 비트코인이 유입이 계속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비트코인들이 유입이 되고, 실제로 이 비트코인이 오늘 하락에 좀 중심에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온체인 분석으로만 봐도 계속해서 이제 거래소로 유입되는 그런 비트코인 양이 늘어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이런 그래프 보여드리면서 좀 뭔가 주의하시라고도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 뭐 주기영 대표의 뭐 트윗이나 뭐 어저께 AMA만 봐도 굉장히 단기 하락에 주의하셔라, 하락에 주의하셔라, 하락에 주의하셔라,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솔직히 이제 그런 말들을 좀 많이 접하셨으면,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몰라도 접하셨는데도 좀 그런 하락에 대비한 뭔가 현금 보유를 늘리지 않았거나, 아니면 뭔가 그냥 잡코인을 계속 들고 있거나, 뭔가 그런 좀 애매한 포지션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매매 대응 전략이 되게 부족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뭔가 원칙을 좀 세우시고 매매를 하시면은 조금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시장 상황, 그러니까 위험 시그널이 계속 있으면 물론 그 시그널이 이제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평소에 내가 레버리지를 좀 많이 당겨놨으면은 그걸 좀 제거를 하고 리스크를 제거를 하고 혹은 뭐 현금 비중이 없었다면은 현금을 좀 더 늘려놓고 뭔가 내가 익절 구간이 아니지만 손절 구간이긴 하지만 그렇게 큰 손절이 아니라면은 다음 기회를 노리면 되니까 또 현금만 해놓고 이런 식의 어떤 해칭이라든지 뭔가 리스크를 좀 제거하는 그런 액션이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못 하셔가지고 이번에 만약에 돈을 많이 잃었거나 최악의 경우는 이제 패닉셀이죠. 만약에 진짜 패닉셀을 했다 그러면 진짜 좀 반성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반등이 올 때 항상 빠지시라고. 반등 오는 거 그거 이제 또 막상 반등 오면 다시 올라가려나 보다 이렇게 하고 냅두는 분들이 많은데 뭔가 시장이 쎄하고 뭔가 그런 하락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막 그런 퍼드들이 막 난무하는 그런 시장 사이클에 잠깐 들어와 있다면 약간 폭풍의 눈이에요. 그 안에 있다면 이거 반등 나올 때 좀 정리 일단 잠깐 해야겠다. 기회는 또 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그널들이 많이 보이면 여러분들 좀 잠깐 피해가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금 내가 뭐 오르는 거 못 먹더라도 괜찮아. 하락을 피하면. 근데 그거 하락 피하지 않겠다고 고집부렸다가 이제 괜히 통수 맞으면 더 크리티컬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그리고 17년, 18년 장에서는 이제 특히나 하락이 오면 잠깐 왔다가 바로 반등을 하고 그런 장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락에 대해서 두렵지가 않았어요. 하락 와도 뭐 그러려니 하고 잠깐 이렇게 있으면 넘어갔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은 확실히 다르다는 걸 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사이클 같은 경우는 대응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여러분들도 꼭 그런 대응을 하시고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진짜 몰라 5년 10년 보고 투자하신 분들은 뭐 괜찮지만 그래서 이거는 또 보면은 계속해서 비트파이넥스와 바이낸스 쪽에 이렇게 계속 비트코인이 유입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코인베이스에서 빠져나가는 물량이 있긴 하지만 뭔가 들어오는 물량들 그리고 해결자들도 이제 오늘 하락 기준으로 뭔가 같이 던져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오늘 심한 상황이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응 전략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장입니다. 현재 시장.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다 모두 비트코인 기준이에요. 현재 시장 비트 기준. 레버리지나 선물 파생 이런 거 그러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지금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웬만하면 뭐 자신 있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장에서 이런 걸로 벌 수는 있겠지만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최근 현금화를 하셨다면은 이제 뭐 내가 좀 재진입을 하려고 어차피 현금화를 잠깐 한 거라면 그렇다면 그냥 뭐 42K 이하 구간에서 점진적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되는데 이 점진적 분할 매수가 뭐냐? 그러니까 뭐 42 밑에서 살 거면은 뭐 40에다가 시드에 10% 정도 걸어놓고 뭐 38에 뭐 20% 걸어놓고 뭐 35에 뭐 한 20%또 걸어놓고 뭐 30K에 50% 걸어놓고 이런 식으로 좀 분할적으로 점진적으로 구간을 걸어 두시라는 거죠. 흔히 거미줄 친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요것도 나는 좀 지금 불안하다. 시장이 너무 불안해서 나는 싫다. 이것도 싫으면은 시장 안정화가 된 구간을 접어들면은 확실한 그런 뭔가 상승 구간은 다시 추세가 전환됐을 때 그게 이제 뭐 45K 이상, 49K 이상 45K는 좀 개인적으로 너무 위험하다고 보고요. 49K 이상 구간부터 좀 안전한 조금씩 진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 전략은 지금 할 수 있는 우리가 추천 전략은 김치 프리미엄 재장거래입니다. 김치 프리미엄 재장거래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이 왔을 때 김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단기적으로요. 그리고 그 김프가 점점 내려옵니다. 다시 내려오면서 그 해외 하락 기준 가격이랑 맞춰져요. 근데 이제 잠깐 김프가 막 30-40% 낄 때가 있어요. 갑자기 급락을 해버리면 해외에서. 그러면은 그때 이제 막 변동성 심한 구간 말고 방금처럼 이제 뭔가 반등 구간이 오거나 잠깐 조정 구간이 왔을 때 재빠르게 이제 해외에 있는 테더를 갖다가 업비트로 보내는 거죠. 테더를 보낼 수는 없지만 뭐
좀 전송이 빠른 도지나 리플, 스텔라 이런 걸 사가지고 어피드로 보냅니다. 그럼 김프를 굉장히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먹고 김프가 다시 빠진다 그러면은 그때 시장 안정화 됐을 때 다시 재진입을 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거 굉장히 저는 추천드려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 자체는 지금 4시간 봉 최소 3개 이상, 그리고 이번 주 장세까지, 그리고 이번 달 말까지는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에 이제 시장 전략 같은 경우에는요, 시장 전망이죠. 전망 같은 경우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었는데, 첫 번째, 단기 강세장은 당분간 없어요 라고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뭔가 의견, 생각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을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뭐 최소 몇 주에서 길게는 뭐 3달까지도 조정이 올 것이고 횡보가 될 것이다 라는 뷰예요. 그런데 이거는 결국에는 축적 기간을 거쳐서 다시 상승 진입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는 전망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여기에 좀 베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조정 구간 동안, 축적 기간 동안 이자 받아 먹으면서 안전한 상승 구간 진입까지 대기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자 받아 먹으면서 혹은 뭐 김프 재정거래 하면서 이자 받아 먹는 건 제가 전에 말씀드렸었죠. 디파이를 이용하시던가 바이낸스 연이율 그런 거 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락 조정 구간은 거의 끝났다. 이제 뭐 비트코인 시즌 2-1이 조만간 시작된다. 준비해라 라고 하는 뷰가 있습니다. 이런 뷰 같은 경우에는 저점 분할 매수를 하면서 이제 상승장을 준비하시면 되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점진적 분할 매수를 하시면서 상승장 준비. 요거 같은 경우는 뭐 벤릴리도 지금 보시면은 거의 우리 지금 이거의 끝에 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런 부정적인 흐름만 없으면 없을 것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이제 의견을 어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현재 데드캣 구간이다. 이번 사이클은 끝난 지 오래야. 지금 데드캣이니까 끝났어. 이렇게 뷰가 또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여러가지 변수라든지 악재로 인해서 시즌 종료가 빠르게 됐다라고 하는 뷰니까요. 여기 만약에 동의를 하신다 라고 하면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3번의 확률은 좀 낮지 않나. 저는 이제 뭐 거의 1번 내지 2번으로 보고 싶고, 좀 보수적으로 1번으로 접근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여기 동의를 해 그러면은 재진 구간 같은 경우는 6,000달러에서 7,000달러까지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구간이 진짜 올까? 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3만 올까? 했잖아요. 왔잖아요. 6, 7K 분명히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좀 현금을 많이 준비를 하시고 땡겨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 재진입이 된다면 저도 뭐 거의 풀매수를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런 이슈들을 정리했고, 만약에 3번이다 하면은 지금 이 구간에 있다. 이거는 이제 크립토웨이, 저번에 일론 머스크와 같이 좀 논란이 많이 됐었던 그 트위터인데요. 요거는 지금 이제 불트랩에 와 있고 지금 다시 데드캣 구간을 거쳤다가 다시 이제 나락을 갈 것이다 라는 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3번 해당되겠죠. 오늘 시장 분석은 여기까지고, 여러분들 많이 놀라셨을 수도 있고 뭐 힘드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근데 진짜 막말로 비트코인, 그러니까 저는 비트코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비트코인 올 초까지만 해도 이렇게 높지 않았어요. 비트코인 1월달 가격 얼마였죠? 지금 1월달 좀 비싸긴 했네요. 작년 말까지만 해도 작년 12월이면 지금 반년도 안 지났거든요. 반년도 안 지나서 벌써 이렇게 많이 오른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년 12월에 막 2만 달러 찍내만에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단기로 하루 이틀로 이렇게 보지 마시고 장기로 좀 멘탈 가져가시면서, 건강이 최고니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어쩔 수 없는 그런 손실에 대해선 좀 아쉽긴 하지만 기회는 또 있으니까. 때문에 여러분도 힘내시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